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늘은 세계 안내견의 날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인데요. 우리나라 국회에도 안내견이 출근하고 있죠. 안내견 조이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네, 세계 안내견의 날 오늘이란 거 의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유,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 조이의 생일 같은 날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 안내견의 날이 이제 제정된 지는 꽤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SNS에 카드 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그러면 의원님 조이하고 함께 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조이랑은 지금 3년 하고 조금 더 넘었습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요. 그러면 네. 그 전에 다른 안내견과 함께 했었고요. 네, 조이는 지금 세 번째 안내견이에요. 저는 2000년부터 약 22년째 지금 그 안내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안내견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 안내견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화재에서 운영하시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안내견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경우 학교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터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구두로 하는 전화 인터뷰가 있고요. 이것에서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나와서 현장에서 이분이 단독 보행, 그러니까 흰지팡이 보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시고 안내견과 함께 계속 걸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안내견과의 매칭이 들어갑니다. 안내견 학교에서 양성된 안내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당사자와 개인별 이렇게 맞춤,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든가 뭐 보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활 어떤 형태에 적합한 그 강아지를 매칭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안내견 학교에 그 시각장애인 분께서 들어가셔서 약 2주 정도 안내견과만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안내견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배우고 또 안내견과 함께 걷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2주 동안 익히고 다시 현지에 나와서 그 안내견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 본인이 예를 들어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 가는 길 아니면은 업무를 하는 그런 분일 때는 그 직장에 가는 길 등을 익히면서 2주 동안 또 현지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의 교육을 거치고 난 후에 이제 비로소 진짜 서로 간의 파트너가 되게 됩니다. 와. 아니 지금 숨막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렵고 까다롭고 대단히 어떻게 보자면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한 쌍의 파트너가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시각장애인께서 직접 어떤 유형의 안내견이 좋습니다. 난 이런 안내견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신청하실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저희가 선택권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고 또 안내견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바람대로 그대로 이렇게 매칭 과정에서 물론 이게 반영은 되지만 뭐 100% 그렇게 맞을 수가 없죠. 이게 약간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상형은 있지만 결국 만나는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죠. 서로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반대로요. 안내견 어떤 강아지든지 다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상당히 그 조건이 까다롭다면서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셰퍼드도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 대형견의 인식이 그렇게 막 뭐 확보된 것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을 쓰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또 태어나서 퍼피워킹 과정을 1년 동안 봉사하시는 과정에 가서 사회에 이제 적응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들어와서 약 10회나
11회 정도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요.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의고사 보고 또 이제 시험 보고 그러듯이 중간 기말고사 보고 그러듯이 네. 이 아이들도 공부하는 과정 전에도 그 심사 과정을 거치고 성격이 안내견에 적합한지 그리고 안내견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진짜 즐기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관절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또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행 과정을 배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면접에 이제 합격을 해야만 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투입이 네. 되게 됩니다, 현장에. 와, 시험도 보고 면접도 거치고 그럼요. 참 어렵네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전 과정이 상당히 뭐 까다롭기도 하지만 비용도 무척 많이 들 것 같고요. 삼성화재가 물론 커다란 회사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한국 도우미견 학교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정부에서 약 9천만 원 정도? 네. 지원하는 그 보조견, 그 재활보조견이라고 합니다. 이 재활보조견에는 안내견도 있고, 그다음에 청각 도우미견도 있고요, 재활보조견도 있는데 이쪽 학교에서는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활성화가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민간 기업이 이렇게 오롯이 서포트해서 하는 나라라든가 국고보조가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군요. 도네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후원이나 이렇게 개인 후원 또는 기업 후원을 통해서 안내견 학교들이 이렇게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인식,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훈련되고 또 매칭된 안내견 실제로 현장에서 동행해서 다니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 기사들을 접했었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안내견 만났었던 2000년 네. 그때 시절에 비하면 이게 약간 라떼는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많은 다행이네요. 분들이 알아보시고 네.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데려가시다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교육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SNS나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식당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네. 거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실제로 거부 당했던 사례도 있고요. 아니, 의원님도 거부를 당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이고. 아니 그런데 심지어 국회에서도 조의와 함께 등원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이제 뭐 약간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그 국사무처와 아마 그 언론사와의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뭔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지만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위험한 물건이나 해가 되는 물건을 본회의장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안내견은 물건이나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보조견에가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지거든요. 이 붙인 장애 보조견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입법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되는 거였고 저 또한 어려움 없이 있었지만 논란이 있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감사한 논란이 돼서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알게 되셨어요. 더 많이. 네. 그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그 지하철 시위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무릎도 꿇으셨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금 또 그것도 논란이 되었었죠. 전에 그것은 이제 정말 장애인들이 이동권 너무 우리가 숨 쉬는 것과도 동일하게 너무 당연한 거죠. 비장애인들은 뭐 이렇게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은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큼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게 몇십 년째 이 원하는 것과 또 요구하는 것과 또 이게 갖춰지는 속도가 맞지 않아서 계속 이분들이 이제 고음부터 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장애인들의 문제고 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례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
국민들께 네. 사실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반성해야 된다, 사과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갖고 또 한편으로는 네. 많은 국민분들께서 지금 코로나나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또 불편함, 지연 등을 통해서 불편함을 겪으신 게 사실이니까요. 이것 또한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해서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예. 모든 사실 국민들에 대한 저는 죄송함이었고요. 그것을 네. 표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